엘리어트 파동, 여러분이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이 엘리어트 파동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937년에서 9년 사이에 엘리어트가 책을 냅니다. 어떤 책을 내냐? The Principle of Wave. 파동의 원리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이분이 이 출간하게 된 과정은 뭐냐면, 원래 1920년대에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시카고 철도회사의 보선원이었습니다. 보선원. 즉 철도에 침목을 깔고 철도 레일을 기차가 올 때마다 바꿔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무려 자기 나이가 50이 넘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참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죠. 수학을 잘했는데 지금 현재 철도 침목만 하고 이대로 끝나면 자기가 현재 수해관에서 가지고 있던 재질을 그냥 스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늦은 나이에 부기 공부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려 50이 다 된 나이에 부기를 공부해서 철도 보선원에서 그 철도역의 회계사, 즉 요즘으로는 그날의 어떤 입출금의 잔고를 마치는 일, 이런 회계원으로 입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체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평생 자기가 해오던 일을 갑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원으로 변신했다. 그래서 회계원으로 변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수리, 기하학, 도형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이제 좀 더 깊이 해나가는 과정에 그 당시 미국 시장의 배경이 어땠느냐 하면 1929년까지 주식시장이 대폭발을 한 다음에 1931년까지 다시 폭락 국면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2, 3년간 급등락을 맞이하는 장세로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주변에 그저 한 100불 들고 1000불 벌었다는 사람, 1000불 들고 10,000불 벌었다는 사람, 10,000불 들고 10만 불 벌었다는 사람이 주변에 횡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갑자기 깡통 쳤다,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집을 팔았다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야, 이게 주식이 뭔가.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이 젊을 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착안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가 공부를 하면서 지난 미국 시장의 역사, 100년간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주식시장의 과거 역사를 되짚어서 일정한 패턴의 법칙을 찾아낸 다음에 무릎을 칩니다. 시장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자기는 앞으로 주식시장을 앞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월가에 유명한 The Monthly Finance라는 잡지를 운영하는 콜린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콜린스라는 분이 그 당시 미국 월가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잡지 편집장이었고 주식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이분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고 쓰느냐면, 내가 새로운 기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 기법은 세상 어디를 가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기법이다. 이 기법은 과거 주식시장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설명하러 갈 테니까 호텔 숙박비와 체재비를 당신이 부담해 준다면 내가 가겠다. 이랬는데 당연히 이분은 이 엘리어트의 편지를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지금 현재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겠죠. 정권 전문가에게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에 종사하시는 분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는 비법을 발견했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엘리어트는 다음에 6개월 후에 이분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동안 하락하던 주가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큰 폭의 반등을 할 것이다. 콜린스는 이번에 이 전보도 여전히 구겨서 웨스트박스로 갑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엘리어트가 예정했던 날짜에서 정확히 반나절의 오차로 주식시장이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콜린스가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콜린스의 잡지는 어떻게 실렸냐면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엘리어트가
다시 세 번째 전보를 보냅니다. 이번에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고 기고 위에 다시 대폭락을 맞이할 것이다. 설마 하는데 콜린스가 그 전보를 받아들고 그 날짜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보니까 역시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합니다. 콜린스가 허겁지겁 엘리어트에게 다시 전보를 보냅니다. 당신이 공부한 것을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당신 좀 만납시다. 그러는 사이에 엘리어트가 그 전보를 받고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마지막 전보를 보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길고도 긴 폭등에 들어섰다. 반등세에 들어섰다. 라는 전보를 띄우고 자기가 콜린스에게 출발을 합니다. 그 당시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틀 정도 걸렸죠. 이 전보를 딱 받아들고 콜린스가 전보를 딱 받아들고 펴는 순간에 뉴욕 주식시장이 폭등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상당 기간의 긴 상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콜린스는 거의 기절할 수준이 됐죠. 그래서 엘리어트를 불러서 엘리어트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가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콜린스가 엘리어트를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 자기하고 같이 주식 투자를 하자 하면서 각 투자자문사에 몇몇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수익을 나누어 먹자, 쉐어하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엘리어트가 순진한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죠. 그래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무어는 누가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엘리어트가 그 이후로 얼마나 쪽집게처럼 잘 마셨던지 콜린스가 그 당시 시장을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어트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한테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이미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엘리어트가 자기가 지금 남겨져 있는 이 이론들을 세상에 소개하고 싶다. 책을 쓰려 하니까 콜린스가 반대합니다. 이 이론이 알려지는 순간 이 이론의 생명은 끝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엘리어트 파동은 우리만 알고 아무한테도 알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엘리어트가 그 말을 무시하고 모 잡지에 몰래 연락해서 11회에 걸쳐서 자신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그 잡지에 싣습니다. The Principle of Wave라는 제목으로. 그러나 누가 이걸 사보겠습니까? 엘리어트라는 이름은 콜린 밑에 감춰져 있었고 아무한테도 알려져 있지 않고 엘리어트라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11회의 연재 끝에 그저 재밌는 이야기, 요즘 같으면 뭐 주역이나 점쟁이 혹은 점성주승사가 나와서 주식시장에 관한 연재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묻혀집니다. 그리고는 엘리어트 역시 슬슬하게 주식시장에서 은퇴를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나이 64세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콜린스가 엘리어트가 은퇴를 할 때 책을 한 권 선물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도형 철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요즘 나온 재미있는 수학책을 한 권 선물을 할 테니까 은퇴하시면 집에 소일 삼아 읽어나 보세요 하고 선물한 게 바로 그 유명한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책입니다. 이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책을 엘리어트가 선물을 들고 집에 가서 펼쳐본 순간 엘리어트는 갑자기 완전히 눈을 떠버립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어트는 파동을 알아서 높낮이의 패턴은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 높낮이가 이까지 갈지는 몰랐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파동으로 간다는 건 알았지만 이 파동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몰랐다.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건 알았지만 이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몰랐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줄은 자기도 몰랐다. 모양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엘리어트가 이 피보나치 수열을 접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치고 완전히 세상의 질서를 깨우쳐버립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피보나치 수열을 깨우친 다음 엘리어트는 드디어 필생의 역작을 한번 씁니다. 저는 이분을 멋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분이 쓴 마지막 엘리어트의 두 번째 저서이자 최종 저서의 제목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The Natural Law, Secret of Universe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주식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책 제목을 쓰면
뭐 얼마로 얼마 벌기, 무슨 대박주 찾기, 급등주 찾기, 뭐 이것만 알면 뭐 당신도 뭐 부자 될 수 있다. 어떤 아저씨의 뭐 얼마 벌기의 어떤 전략, 뭐 이런 사례들을 책 제목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 무슨 고수 따라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책에.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은 주식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의 세계로, 혹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생각들이 부딪히는 시장의 그 자체를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인간의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엄격한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자기는 질서를 발견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어트 회의는 두 번째 책을 발간한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사망합니다. 이 이야기에 첫 번째 썼던 파동의 신비라는 책, 파동의 원칙이라는 책에 담지 못했던 높낮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았는데, 한 가지 아시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엘리어트가 첫 번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와 패턴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에 대한 얘기를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이 쇠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쫓긴 흔적이 책을 보면 아주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굉장히 부실하게 그냥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암호로 적혀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고 난 다음에 이 책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린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무명의 철도 공무원이, 그것도 한때 콜린 스미트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 하지만 콜린 스미트 감추어졌던 사람이 시골에서 철도를 은퇴해서 책의 제목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철학책처럼 보이는 것을 한 권 썼다. 당연히 길을 켜질 리가 없고 그대로 서점의 골동품상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1980년도에, 1986년으로 기억하는데, 프레이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월가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뭐냐? 87년도 주식 대폭락을 예측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당신은 대폭락을 예측했느냐?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폭락을 주장했을 때 다들 웃었습니다. 지금 펀더멘탈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폭락을 딱 예측해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걸 알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바로 짜잔 하고 탁 내놓은 게 뭐냐?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이 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우연히 월가의 고서점, 서점을 갔을 때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한 다음에 이것을 내 이론으로 만들어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법칙과 이 이론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신봉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연구한 사람은 많았지만 이분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화두로 떠오르고, 이분이 쓴 책, 바로 이 프레이트가 쓴 The Principle of Elliott Wave, 이 책이 시장에 알려집니다. 이 책을 앞에 소개했던 책과 잘 달리 보면 앞에 엘리어트가 쓴 책은 The Principle of Wave, 프레이트가 쓴 책은 The Principle of Elliott Wave. 틀린단 말이죠. 이건 뭐냐? 프레이트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한 다음에 자신의 적용 방법,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본 좀 변형된 모습들을 부가해서 만들어내서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 책이 소개됩니다. 이 책이 소개되고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책에서 그냥 하나씩 본다고 하면서 이 책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 엘리어트 파동인 것처럼 국내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어트 파동에 관련된 책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해석서가 무려 무슨 유명한 무슨 철학서 해석처럼 버전이 14가지, 제가 아는 한 14종이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만. 즉 뭐냐, 엘리어트 파동은 어떤 숙제처럼 불가의 화두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그것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다 달라지고 적용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프레이트라는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것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뭐 가공됐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원래 시장에 있었는데 무슨 엘리어트 이론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